예. 자, 오늘 무슨 영화입니까? 제가 보통은 이번 주에 개봉하는 새 영화를 소개를 해드리죠. 그래서 네네.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번 주 개봉작 중에서는 아이슬란드 청춘 영화 하트스톤이라는 영화도 굉장히 좋아서 네. 하트스톤을 소개할까, 아니면 일본의 건축가죠. 안도 타다오 다큐멘터리가 또 재밌더라고요. 어허. 그래서 안도 타다오를 소개할까. 네. 그러다가 계속 좀 눈에 밟히는 영화가 한 편이 있어서 2주 전에 개봉해서 이제 소개하는 것 자체가, 소개라는 말 자체가 좀 민망하긴 합니다만, 네네. 이 눈에 밟히는 영화를 어벤져스가 개봉을 앞두고 있는 지금 이 영화를 한번 언급을 해주고 싶은 마음에 네. 미성년이라는 작품을 늦게나마 이 백캠에서 언급하고 싶어서 예. 오늘 이 영화로 골랐습니다. 지금 어벤져스 엔드게임이요, 오늘 오전에 보도자료가 왔는데 오늘 오전 11시인가요 기준으로 예매율이 97.8%를 찍었다고 해요. 이거를 97%라고 계산하면 뭐냐면 100명이 지금 영화를 예매하면 네. 그중에 97명이 어벤져스를 예매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수요일 개봉인데 네. 현재까지 170만 명, 예매만 170만 명이니까 개봉도 하기 전에 사전 예매가 아마도 200만 명이 될 것 같아요. 그 영화계에서 일을 하시면서 네. 이 현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어떤 영화를 많은 관객이 기대하는 거는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도 없는 거라서 네네. 그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하지만 저는 97.8이라는 숫자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건강한 시장의 숫자는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100명 중에 50명이 영화 한 편을 예매할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 네네. 100명 중에 97명이 같은 영화를 예매한다는 게, 물론 다른 영화가 볼 게 전혀 없어서 그 영화만을 선택하게 되는가 하면, 저는 사실 어벤져스에 대한 기대치도 있지만 어벤져스를 피해서 큰 영화들이 개봉 안 하는 것도 물론 영향이 있을 거고요. 네. 확실히 이제 다른 주에 비해서 고를 영화가 좀 적긴 하죠. 근데 문제는 어벤져스 예매가 많고 이걸 많이 그 관객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영화의 스크린들을 줄여나가는 현상이, 사실은 저는 그게 가장 좀 안타까운 거죠. 야, 그럼 이거 21세기에 다시 스크린 쿼터제를 부활할 수도 없고, 이게 참. 그래서 항상 이제 스크린 쿼터가 아니라 마이너리티 쿼터제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오늘 그 얘기를 하면 이건 약간 백분 토론의 소재이기 때문에 네네. 오늘 그 얘기를 길게 하기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예매율 97.8%를 찍은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개봉하는 순간 수많은 영화들이 타노스의 손가락 한번 튕김에 먼지가 되어 사라지듯이 아마 지금 극장가에서 먼지가 되어 수많은 영화가 사라질 텐데, 이 와중에 현재 시점 0.1%의 예매율로 버티고 있는 작품이에요, 미성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영화를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네. 사실 모든 영화는 관객이 볼 이유를 그 모든 영화는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싼 돈 들어 영화를 만들었는데 네. 많은 관객이 보고 최소한 손해를 보지 않고자 하는 건 모든 영화의 욕망이죠. 그렇겠죠. 근데 모든 관객이 모든 영화를 봐야 될 의무도 없고 모든 영화를 봐야 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야 물론 일이니까 보고 싶지 않은 영화까지도 때로는 볼 때가 있지만 관객 입장에서는 안 그렇죠. 근데 제가 미성년 같은 작품의 경우에는 저는 사실 이 영화를 무척 재밌게 봤고 영화가 참 좋다고 생각하고, 한국의 어떤 흔히 말하는 종다양성, 한국 영화의 종다양성 차원에서도 네. 이런 영화가 엄청난 천만엔이 들진 않더라도 최소한 손해를 보지 않고 적당한 수준의 관객에게 평가를 받을 기회를 얻는 게 저는 뭔가 건강한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김세윤 씨가 또 보기에도 그만한 정도의 가치가 있는 영화라는 얘기 아니에요? 저는 감히 예측을 해보건데 올 연말 시상식에 네. 최소한 신인 감독상에 가장 유력한 후보는 현재 시점에서는 김윤석 감독. 이번에 감독 연출로 데뷔한 배우 김윤석 씨가 네. 현재 시점에서는 올해 신인 감독 가장 유력한 후보가 아닐까. 그리고 여자 주연상에서도 염정아 씨와 김소진 씨가 아마도 가장 또 유력한 후보가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아마 신인 배우상에서도 그 영화 속에서 젊은 여고생 그 둘을 연기한 김혜준 씨와 그리고 그 박세진 씨가 후보에 오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할 정도예요. 아마도 연말 시상식에 반드시 언급될 영화가 미성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제가 글 쓰는 주간지에도
글 서술을 어떻게 열었냐 미성년을 소개하면서 지난 10여 년 동안 한국 영화 속의 각종 범죄 현장에는 김윤석이 있었다고 썼거든요. 김윤석이라는 배우는 거의 모든 범죄 현장에 그러네. 경찰로 있지 않으면 범인으로 있었어요. 근데 경찰을 연기할 때도 범인으로 연기할 때도 한 번도 만만했던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을 연기하면 범인 입장에서는 정말 두려운 존재였고요. 악착같이 어쨌든 쫓아가서 잡아내는 경찰이었고 범인의 입장에서는 경찰들이 감히 대적하기 힘든 어떤 넘기 있는 산 같은 존재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배우가 영화를 연출한다고 했을 때 막연하게 정말 본인의 캐릭터를 닮은 영화를 연출할 줄 알았는데 영화 속의 캐릭터를 실제로 만든 영화는 전혀 다른 영화라서 깜짝 놀랐고요. 네. 이거는 4명의 여성 배우가 연기하는 4명의 여성 캐릭터의 이야기인데 올해 나온 한국 영화 중에서도 가장 어떻게 보면 섬세하다는 말을 붙이는 게 딱 어울리는 영화가 바로 미성년이라는 작품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은 김석 배우가 연출했다는 거에 사실은 오히려 그게 좀 반전이다 싶을 정도의 이야기고요. 2014년에 창작 희곡 발표회 젊은 연극인들이 이제 창작 희곡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네. 한 50분 정도 분량의 아직 뭐 세트도 제대로 지어지지 않은 그 수준의 이제 연극을 보고서 김윤석 씨가 이거 괜찮은 이야기다. 네. 그래서 그 희곡을 쓴 분과 함께 시나리오를 발전을 시켜서 지금의 미성년 시나리오가 나왔고요. 이거는 쉽게 설명하면 그겁니다. 그 같은 학교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있는데 네. 두 학생은 뭐 같은 반도 아니고 친해질 이유가 없고 만날 일이 없는데 둘이 만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한 학생의 엄마와 한 학생의 아빠가 지금 사실은 불륜 관계거든요. 네. 그러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예요. 네네. 그러니까 불륜 관계에 있는 남녀의 그 각각의 딸이 같은 학교 같은 학년인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너네 엄마 때문에 우리 집이 지옥이 됐어. 아니면 너네 아빠 때문에 우리 집도 난리야. 뭐 이러면서 시작되는 이야기인데 이야기가 그렇게 시작했는데 이야기가 도달하는 곳은 예상을 벗어난 곳을 향해서 도달하고 네. 그 과정이 저는 정말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모든 면에서 낭비가 없는 영화예요. 캐릭터를 낭비하지도 않고 감정을 낭비하지도 않고 장면을 낭비하지도 않고 러닝타임도 낭비하지 않아서 95분. 네, 그 안에 할 얘기를 다 하는 영화가 미성년이라는 작품입니다. 영화 보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임지연 씨, 김인경 씨, 네. 권성경, 조은지 씨 다 보셨는데 너무 재밌게 잘 봤다고 그러고 문소라 씨 재밌는데 이거 미성년자 관람 가능 영화입니까? 15세입니다. 네. 네. 이게 사실은 뭐 이따가 음악 듣고 좀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예. 제작 과정에서 쉽지 않은 과정을 겪었던 영화라 저는 더 눈에 밟히고요. 일단 음악 듣죠, 그럼. 이 영화가 최소한 손익분기는 넘겼으면 하는 제가 만든 영화도 아니면서 그냥 이런 영화를 이런 한국 영화를 본 게 너무 오랜만이라 반가운 마음에 그런 마음도 품어보는 작품이고요. 음악은 제가 찾아보니까 2015년에 제가 백힘에서 한번 틀었던 곡이에요. 그래요? 세컨 찬스라는 영화에 쓰인 곡인데 노래가 좋아서 그때 한번 틀었었거든요. 네. 근데 그 뒤로 아무도 신청을 안 해주셨나 봐요. 그런 모양이네요. 그래서 이건 아마도 제가 아니면 틀지 못할 곡 같아서 오늘 다시 가져왔고요. 왜냐하면 노래 제목이 그로운업. 미성년이라고 하는 영화의 이야기와 닮아 있는 곡이라고 생각해서 골랐고요. 노르웨이 가수죠. 에밀리 니콜라스의 노래입니다. 에밀리 니콜라스. 그로운업. 듣겠습니다. You don't need to hold my hand. I've grown. 네, 에밀리 니콜라스 그로운업이었습니다. 네. 이 영화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목이 미성년이잖아요. 네. 김윤석 감독의 표현에 따르면 아직 성년이 되지 않은 뜻의 미성년도 있지만 아름다울 미자의 아름다운 성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도 한번 담고 싶었다라는 중의적인 의미로 제목을 지었다고 해요. 한자를 안 썼구나 아예. 네. 근데 사실 그게 사실은 어떤 영화는 약간 영화를 보고선 못 느꼈는데 감독님이 인터뷰에서 뭔가 사실은 그런 의미가 있었어? 약간 의아하게 만드는 인터뷰도 있거든요. 저 김윤석 씨하고 염정아 씨가 저 FM 영화 음악에 출연했었죠? 네. 정은채 씨 만나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어요? 뭐 이런 얘기 한 거죠. 그날 정말 네. 제가 생방 끝나고 이렇게 나가다가 네. 저기 출연자 대기실에
계시다고 그래가지고 식사하고 계셨어요. 김윤석 씨가 또 우리 프로그램 한번 출연했었잖아요 예전에. 예전에 즐거운 인생 때 출연하셨던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네. 유해진 씨하고 함께 출연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네. 얼굴이나 보고 가려고 그러는데 여기 그날 뭐 바쁘셨는지 도시락을 막 드시고 계시다가 네. 아이고 황급히 또 막 일어나서 인사하시느라고 제가 밥 먹는데 너무 방해한 것 같아가지고 네.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아이. 아니에요. 그래도 사실은 저희가 그 정은채 DJ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미성년이라는 영화를 다 좋게 봐서 사실은 감독, 배우 부를 수만 있다면 사실 모든 배우를 부르고 싶을 정도의 작품이어서 네네. 그렇게 때 두 분을 모셨던 거고요. 재밌는 게 여기서 김윤석 씨가 남자 주인공인데 사실은 그런 농담만 진담만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아서 자신이 했다. 왜냐하면 이 영화에서의 남자 주인공은 정말 못났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걸 구도를 보면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네. 남자 주인공이 가운데 있고 이 남자 주인공의 아내와 남자 주인공이 지금 사랑에 빠진 여자 그리고 남자 주인공의 딸과 남자 주인공이 사랑에 빠진 여자의 딸 이 네 명의 여성이 네 개의 기둥으로 버티고 서서 사각의 링을 이루고 있는 그 사각의 링 한복판에 남자 주인공 김윤석 씨가 서 있는 형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거의 예. 옷 하나 못 걸치고 서 있는 그런 느낌이겠는데. 네, 그래서 여기 좀 힘들어서 이쪽 코너에 기댈만 하면 튕겨내고 거기서 맞고. 예. 그 코너와 코너 사이에 로프에 좀 기대서 좀 로프 반동으로 버텨볼만 하면 그것도 바로 튕겨내고 점점 좀 외로워지는 존재가 남자 주인공인데 그 모습을 정말 또 잘 연기를 하거든요. 재미있게. 그래서 저는 한국 영화에서 정말 보기 드물게 모든 캐릭터가 살아있는 특히 모든 여성 캐릭터가 살아있는 영화를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이미지로만 생각했던 김윤석 씨가 연출했다는 게 저는 일단 가장 큰 반전이고요. 그러니까 그 감독은 하셨지만 네. 그 보통 김윤석 씨가 영화 스크린에서 보면 실제보다 훨씬 더 크게 보이거든요. 워낙 연기를 잘하시니까. 무섭죠 사실은. 근데 이 영화에선 찌질하면서 작게 보이겠군요. 거의 극치입니다. 그 연기에 거의 극치를 보여주고요. 저는 지금도 황해 때문에 저는 지금도 사실 족발 먹을 때마다 약간 움찔움찔하거든요. 야, 그럼 이 영화가 김윤석 씨의 그 아주 쪼그라든 모습을 보는 그런 재미도 또 있겠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뭐 계속 배우만 하다가 웬일로 감독인데 연출을 잘했대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사실 영화 배우 하기 전에 연극 무대에서 배우할 때 연극 배우이자 연극 연출가였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그때부터 이미 연극 연출에서도 뛰어난 재능을 발휘했던 분이라 원래 연출을 하던 분이 연극을 연출하다 이번에 영화를 연출한 거지 연출 한 번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그 영화로 데뷔한 건 아니고요. 네. 제가 인터뷰에서 들었던 것 중에 인상적인 게 배우 김윤석이 데뷔를 한다고 해도 투자가 잘 안 됐다는 거예요. 일단 이 이야기 자체가 상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들을 받았고 그중에 어떤 곳에서는 어떤 요구를 했냐면 여자 고등학생 2명을 남자 고등학생으로 바꾸라는 요구를 했대요. 남자 고등학생으로 바꿔서 애들이 그러면 뭐 주먹 다짐이라도 하고 이래야 액션이라도 나와야 영화가 될 거 아니냐라고 하는. 야, 이런. 근데 저는 그 한국의 투자 배급사에 계신 분들이 실제로 그런 생각을 뭐 다는 아니지만 한다는 걸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고 방식은 이제 좀 그만할 때가 되지 않았나는 생각을 하는 거죠. 뭔가 어떤 이렇게 해야만 관객이 좋아한다는 자신들의 공식만으로 어떤 본인의 각자의 생명력을 가진 시나리오를 흔히 말하는 모난도를 정으로 쳐서 다 둥그스름하게 만드는 과정들을 저도 사실은 아름아름으로 듣고 있기 때문에 그때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고치지 않고 모난돌인 모양 그대로 시나리오를 끝까지 완성을 해서 영화를 만들어준 거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한국 영화에서 자주 만들어지지 않은 장르에 자주 만날 수 없는 캐릭터에 그리고 이렇게 수많은 여성 배우가 본인의 그 흔히 말하는 포텐이라고 그러죠. 본인의 포텐을 마음껏 터뜨릴 수 있는 기회가 된 영화가 나왔다는 게 저는 무척 반가워서 어벤져스 엔드게임 개봉 이후에 스크린이 더 줄어들긴 하겠지만 조금이라도 더 극장에서 많은 관객을 만날 자격이 충분한 영화가 아닌가. 제가 방송에서 한마디 했다고 뭐가 의미가 있지는 않겠지만 한 명이라도 좀 더 관심을 가질 계기가 된다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미성년이라는 작품을 개봉 2주 만에 소개해드립니다. 잘했습니다. 네. 근데 이거 지금 배수
김윤석 씨가 쓴 거죠, 이거. 김윤석 씨가 저번에 백캠 출연했을 때 자신의 연기에 큰 영감을 준 존재로 배철수를 언급. 이 사람 이 농담한 거지 이걸 이런 게 문제예요. 이런 게 어디 가서 딴 데 가서 얘기해가지고 저 좀 욕먹게 하지 마요. 근데 이게 다른 영화라면 모르겠는데 미성년에서의 연기에 영감을 줬다고 그러면 안 되는데. 미성년에서의 캐릭터를 생각하면 아니, 별로 좋은 말은. 김윤석 씨가 농담한 거라니까요. 자기 예전에 부산에 살 때 그 영화 봤다고. 맞다. 그렇죠. 부산에서 옛날 뭐 재즈 카페도 하시고. 이게 제가 그러셨죠. 80년대에 그 쓸데없이 영화 몇 편 찍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 청소년들은 많이 봤거든요. 갈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얘기하지 마. 자자자. 네. 두 번째 곡은요. 네. 이제는 김윤석 감독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김윤석 감독님이 인터뷰에서 본인이 이제 영화 연출을 데뷔하면서 참고한 영화들을 얘기하는데 네. 본인처럼 연극 연출을 하다가 영화 연출로 온 감독의 작품을 참고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샘 멘데스 감독이고요. 예. 샘 멘데스 감독 너리 로드 같은 작품을 많이 참고했다. 연극 연출하던 사람은 어떻게 영화를 찍는가에 대해서 그 이름이 언급이 되길래 샘 멘데스 감독의 영화에서 한 편을 골랐고요. 샘 멘데스 감독의 영화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실린 영화는 네. Away We Go라는 영화이고 Away We 거기서 Go. 제 알렉시 머덕의 오렌지 스카이는 이미 백햄에서 제가 그건 뭐 노을송으로 많이 전파를 했고요. 김세윤 씨의 네. 김세윤 씨 덕분에 히트가 됐다. 뭐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인정. 오늘 알렉시 머덕의 곡 하나를 더 한번 백햄 청취자들에게 영업을 하고 싶어서 야. 네. Song for You라는 같은 앨범에 있는 Song for You라는 곡을 오늘 Song for You. 준비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요 근데 이게 시간이 오늘 오바됐죠? 유세윤, 김세윤 얘기를 좀 오래 해서 유세윤 씨 때문에. 네. 자, 알렉시 머더욱의 Song for You는 광고 뒤에 보내드립니다. 김세윤 씨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